12월 21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어제부터 고성과 설전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끝에 이 대표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상임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직책을 모두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조 의원에게 사과 요구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장제원 의원은 난투극에 기가 차다며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죠. 이 후보가 주도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선 당정 갈등도 불거졌는데 상의가 안 되면 대선 후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국난 수준이라며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김 수석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는데 국민들에게 민감한 공정성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돌아온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오늘로 대선이 78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힘을 모아도 이제 부족할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임선대위원장 등 모든 선대위 직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이제 선대위 내부에 지금 분란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인 오후 4시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보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 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진행된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국회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봤지만요. 독소는 정치에서 얘기했군요. 사실 분위기가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정치부회 끝난 이후에도 이제 조수진 의원이 약간 조롱 비슷한 그런 행위를 이어갔고요.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저희가 기자회견을 봤듯이 상당히 이제 격앙된 분위기로 이제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상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후보와 상의하지 않아도 판단할 이제 주체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 하루 동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좀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엿보였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자, 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 등 다른 뉴스도 많으니까요. 뉴스빅5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가 많네요. 신혜원의 뉴스빅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오늘 안 좋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또 감염 후 완치자도 오미크론 변이에 걸릴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선 이미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사이에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민정수석이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민정수석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체커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지배종된 오미크론, 민정수석 잔혹사, 그리고 강경화 자격 없다, 마지막 특사, 심석희 올림픽 갈까입니다. 자, 모든 생물체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류는 물론이고 작은 세포 하나, 바이러스 하나까지요. 자, 그리고 모든 진화는 자신의 생존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강한 생명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이죠. You took the things that mean the most to me. Maybe you should have fought harder for them. There is a new enemy out there. Mutants. You'll need a new weapon for this war. I know what I have to do. It's us or them. 네, 영화 속 돌연변이 엑스맨들은 수많은 전투를 겪고 난 뒤에 인류와의 공존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32개의 돌연변이를 보유한 오미크론까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spread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 지배종으로 떠오르면서 지구촌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자, 심지어 감염 후 완치자 역시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자, 오미크론이 델타와 비교해서 덜 위험하다는 것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남아있는 삶을 취소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연말 모임 취소를 호소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ing goods and services. 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공무원들의 추가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중 7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오미크론이 보고됐고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추가 접종을 강조하는 대국민 긴급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This is not a speech about locking the country down. This is a speech outlining and being direct and clear with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benefits of being vaccinated, the steps we're going to take to increase access and to increase testing, and the risks posed to unvaccinated individuals. 유럽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에 3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추가 접종률이 50%에 달하는데도 하루 확진자 9만 명, 오미크론 감염자만 1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Nobody wanted things to go this way. Omicron has simply exploded so fast that you're seeing the cases go up in London, particularly the cases of hospitalizations. And
The answer is to be cautious, but also to get vaccinated. 우리나라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11월 말 국내 첫 오미크론 발생 이후 인천과 서울, 전북 등 9개 시도로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100명대 중반에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제 하루 49명이 급증하면서 227명, 누적 200명 돌파했습니다. 해외 유입이 약 30%, 국내 감염이 약 70%고요. 가족 중에 2차 발병률은 44.7%, 20%인 델타의 2배가 넘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출현한 게 그 11월이었는데 그때 대부분 해외의 연구기관들에서는 아마 2-3개월 정도 후에 그 주요 국가들의 우세종이 될 것으로, 우세 변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시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종이 특히 전라북도가 비상입니다. 먼저 익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60명이 넘게 확진됐는데 이 중에 최소 20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또 전북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의심 환자가 19명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에서 이동 수업을 한 교사가 부안의 어린이집에서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현이 성공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 회복에 성공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민정수석 잔혹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마치 보이스피싱 같은 이 문구, 진짜 민정수석의 아들이 쓴 거라면 믿으실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최근 한 회사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했습니다. 입사지원서 성장과정 부문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 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비슷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회사 5곳에 제출했습니다. 기재한 학력도 허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너무 취직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해명했고 아버지 김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민정수석께서 아들 장수 관련해서 개입을 안 하셨다는 것처럼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과정에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직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 당부 외에 김 수석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 수석이 오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길 희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라고 해야 할까요?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은 부실 인사검증, 특별감찰반 논란을 빚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한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는 조국 사태로 불리면서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이 됐죠. 조국 사건, 윤리, 그리고 박원순, 오건호전, 서울, 부산 시장까지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 예상, 이번 정권이 된 시도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내 강남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던 때였습니다. 참고로 청와대에는 민정수석 잔혹사와 더불어 부동산 잔혹사도 존재합니다.
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 김의겸 선생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으며 사퇴했습니다. 똘똘한 한채 논란 끝에 무주택자가 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마지막으로 자타공인 청렴의 대명사였던 김상조 전 실장까지 말이죠.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그랬죠. 김상조가 아랫물입니까? 김조원이 아랫물입니까? 노영민이 아랫물입니까? 자, 이어서 3대 김종호 전 수석,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4대 신현수 전 수석 역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간부 인사 패싱 논란 끝에 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김진국 수석까지 이 잔혹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모두 불공정인데요.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진국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글을 올려서 감쌌다가 민주당 조웅천 의원으로부터 오지랖이 넓다, 자제하시라는 공개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사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5번째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이 임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늘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논의 중인데요. 일반 형사범과 민생사범, 또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 등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사위에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하셨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신건강 뭐 이런 악화 보도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외부 진료 입원 중이신데 거기에 관한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범계 장관은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근혜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자, 일각에서는 박 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강경화 자격 없다입니다. 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노동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민주노총이 강 전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ILO에 전달했는데요. 노동 현장과 노사관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사무총장직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강경화 전 장관은 지난 15일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서 선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민주노총 간부가 양 위원장이 불법 집회 시위 혐의로 구속됐던 것을 언급하면서 용감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죠. 차기 ILO 사무총장 선거는 내년 3월 말에 치러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심석희 올림픽 갈까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2개월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2개월 이상일 경우에 대표팀 최종 엔트리 시한을 맞추지 못해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짚어봤던 대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정부 5번째 민정수석인 김진국 수석이 자리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제 아들 관련 논란이 이제 어제 제기가 됐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제 사퇴 절차를 밟았고요. 오후에는 김 수석이 직접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고 대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의 수용은 국민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에 김수석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도 저의 불찰이며 공직자는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신체커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류 실장, 박범계 장관이 이제 김 수석을 옹호한 발언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수석 아들 관련 기사를 포스팅을 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상 김 수석을 옹호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선 전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오지랖 넓게 나서는 모습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조멘토 역시 이제 신체커가 아까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 잔혹사라 불릴 만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김진국 수석의 경우 후임 인사 문제 때문에 유임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워낙 민감한 이슈인 공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빠르게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2년 2개월 임기 끝에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했지만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 씨와 동생 조건 씨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민정수석인 김조원 전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내려진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 2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직보다 집이라는 비판을 받았었고요. 세 번째 김종호 전 수석, 네 번째 신현수 전 수석은 이른바 추윤 갈등과 검찰 간부 인사 패싱 논란으로 각각 4개월, 2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근데 신체커, 그 민정수석 리스크가요, 비단 현 정부뿐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정수석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작은 의혹에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엘리트 검사 출신이자 최연소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데요. 이 소위 코너링이 좋다로 대변되는 그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아들이 이른바 꿀보직으로 전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져서 처음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 결국 구속됐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아빠 찬스 김진국 사퇴, 또 민정수석 잔혹사입니다. 자,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조금 전 제가 속보로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충돌을 빚었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실에서 기다렸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바로 입장을 발표했죠. 이 대표의 기자회견 1시간 전쯤에 윤석열 후보는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될 거니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윤 후보의 말처럼 상황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방 안에서 좀 큰 고함 소리 같은 게 난 것 같은데. 별짓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음성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흘러나온 고성의 주인공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조연은 다름 아닌 윤핵관, 즉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였는데요. 이 대표가 일부 언론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윤핵관이 이 김종인 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 최고위원은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냐면서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에서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 그리고 조 최고위원은 공보단장을 맡고 있죠.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 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회의 직후 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발생한 상황 모두 제 책임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줄로만 알았는데요. 약 10시간 뒤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난한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몇몇 기자들에게 보냈는데 이 화면 캡처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런 방송 찾아보고 전송하고 있을 만큼 선대위 업무가 한가하냐라면서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만두란 얘긴데요. 조 최고위원은 다시 사과 멘트를 올렸습니다. 아침 상황이 정리가 잘 된 것이라는 문자와 유튜브 링크를 받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통화를 요청하는 출입 기자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립니다. 네, 어제 밤늦게 올린 글을 아침에 봤다는 이 대표. 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해놓은 것뿐이 기가 찬다면서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도 이런 수준으로 언론 대응하시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일부 언론에는 상임 선대위원장 직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둘 중 누군가는 신상의 변화가 있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내가 갈게. 네, 결국 이 대표는 방금 전 4시쯤 선대위직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당대표로서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조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렇게 또다시 배수진을 친 건요. 지난달 30일 무기한 당무 거부를 선언한 지 3주 만입니다. 이른바 이 울산 회동이 있은 지는 2주 반 만인데요. 해묵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까요? 이번 갈등의 이유, 윤 핵관 문제도 있지만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빨리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당의 그 대응 자체가 조금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후보자의 입장을 조금 설명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후보자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사과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입장이죠. 반면에 조 최고위원은 배우자의 사과는 후보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떻게 이번 김건희 씨 의혹 사과하고 또 대응을 해갈지 최고위에서 결정하자는 의견과 구체적인 대응은 따로 논의하자 이런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대응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선대위 내부에 쌓여있던 내부 소통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전략 단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유가 좀 되고 있지만은 당장 원내와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머지 본부장 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는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네, 어제 JTBC의 조사 결과 잠시 보면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이 여론에 반영됐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당연히 책임 문제도 불거진 겁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인터넷 기사에는 이른바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당 관계자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선 후퇴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생각차 여기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중재에 나섰는데 일단 중재의 선봉에 나선 사람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 직설적 비판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당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보단장이라는 분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닙니까? 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조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깔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쓴 건데요. 또 이 대표가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
트러블 메이커들은 쳐내야 한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이 꼽은 트러블 메이커 누구냐면요. 다름 아닌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우연히 갑자기 불거진 문제다,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다고 하니 잘 될 거다,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든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당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이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확실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비상근의 명예직, 기획팀 이사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직함까지 말했는데 당시 이사 명단에는 김 씨의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비상근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JTBC 취재진이 입수한 2004년 당시 협회의 이사와 회원 명단입니다. 협회장과 상근 이사와 이사, 창립회원, 발기인 등 50여 명 이름 중에 김건희란 이름은 물론 김명신이란 개명 전 이름도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이 김건희 씨 검증에 나서야 한다 공세를 폈습니다. 수능 문제 오류 그리고 백신 패스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교육위원회인데 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면서 김 씨의 이력에 대한 성토대회가 됐습니다. 김 씨가 교생 실습을 강의 경력에 포함시킨 이력을 문제 삼는가 하면 과거에 이 학력 위조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신정아 씨 사건에 빗대서 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생 실습을 근무라고 또 강의 경력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에 근거해서 봐도 이거는 실습이 근무가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한인통신대, 폴리텍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중앙대 들어나고 있는 이 대학에 채용될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정아 씨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봉에 나섰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허위로 볼 수 있는 이력보다는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쓴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서울대 경영학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 풀타임 경영대학원 학위를 딴 것처럼 이력서에 썼죠. 그런 부분은 김 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잘못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수대학원들 결국은 이게 대학의 잘못일 수도 있다. 결국은 MBA 과정이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 있는데 또 다른 이 MBA라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기업체의 대표들을 목표로 토요일, 일요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2년짜리 석사를 발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석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선대위 내 해묵은 갈등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셈인데요.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충돌로 이준석 대표가 이 선대위 직함 모두 사퇴를 하면서 선대위 당분간 불안정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충돌이 선대위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본격적인 불협화음의 전조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건희 대응 놓고 국민의힘 내부 충돌, 이준석 상임위원장 사퇴. 네, 대선이 78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심각한 내용에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 실장이 정리했던 대로 김건희 씨 문제가 선대위 내 내용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이제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지는 그런 사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진행됐던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선대위 직함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상임 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직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3일 울산 회동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조수진 최고위원이 본인을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낸 걸 본 순간에 사퇴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솟아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 핵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거란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류했지만 사퇴 의지를 다시 밝혔다고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 만류에도 이제 본인이 이제 강행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사실 이제 아침부터 이준석 대표가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뭔가 좀 이제 강한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좀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걸 막지를 못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려고 당대표실에서 그 시간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지 않고 바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당대표실로 향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논란의 유튜브 영상을 공보단장이 직접 전달한 것은 징계 대상이고 또 사퇴를 해야 하는데 본인 뜻으로서는 사퇴를 할 수 없는 인물인지 궁금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조 최고위원이 후보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윤 후보와 이 사퇴 문제를 상의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상의를 하지 않아도 판단할 주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후보의 리더십 문제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후보가 선거에 무한 책임을 지기에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영상이 나갔지만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지만 글쎄요, 뭐 사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많고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뭐 2번의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까 뭐 사과도 아니었다. 뭐 그런 표현을 썼죠.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 제가 조금 전에 했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들께 정말 송구하다면서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 받아들여졌고 그것 역시 내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눈시를 조금 붉히기도 했는데요.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욕심을 낸 적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좀 잘 정리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계속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조수진 최고위원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니까 사과하라고 했고 당사자끼리 오해 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면서 그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분 사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원래 처음 시작되면 잘 가동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되면 선거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더 효율적으로 챙기겠다고 한 거니까 반가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 중심의 효율적 체제 개편에 대해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의 갈등, 뭐 누적돼 온 게 갑자기 터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문제의 윤핵관이 또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유튜브 영상,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인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 대표가 합류를 하면서 오히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두 사람, 특히 이 대표가 책임지고 이선 후퇴해야 한다. 윤핵 간의 인터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 측은 지금 문제는 오히려 연이은 인재 영입의 실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빈이자 노재승 씨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대표는 이수정 교수와 최근 신지혜 씨 영입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어제 충돌은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폭발한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화가 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조수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이른바 윤핵관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대체 무슨 언론 지난번에 몇 번 썼던 그 인터넷 언론에서 또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이제 공보단장이 좀 책임지고 좀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공보단장의 자격으로 색출해서 뭐 막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사실상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모두를 트러블 메이커로 꼽았습니다.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쳐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 실장, 두 사람의 갈등이 처음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아들의 50억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기 직전에 거취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곽 의원의 사퇴에 부정적이었던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심야 최고위를 열어서 곽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려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공개적으로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조 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선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제명 논의가 국감 전날 최고위를 열 정도로 시급하냐며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직후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의 제명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때가 지난 10월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와중이었습니다. 당시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이 곽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여론에 악영향을 줘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곽 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다 이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때의 어떤 논의 구조, 지금도 일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의혹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요. 오늘 단독으로 교육위원회를 열었죠. 아까 이제 그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거티브를 그만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한 셈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아직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의혹은 시작도 못했다면서 네거티브를 그만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려면 본인들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본인들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지 말자고 하면 되나요? 저 후보들끼리 합의하면 모를까? 저는 그 전에는 안 되겠는데요. 더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후보의 장모가 60평대의 잠실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최 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모 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관련된 약식 기소문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했는데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김 씨가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냈다면서 차명 소유를 반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 논란 내일도 이제 관련 속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해서 내일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대응 놓고 국민의힘 내부 충돌, 이준석 상임위원장 사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인데요. 먼저 키워드로 오늘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근로노동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동대문 평화시장에 울려 퍼진 한 청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이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도 아들의 분신 이후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며 평생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힘썼습니다. 법원이 오늘 개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이 여사에게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던 지난 1980년 이 여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1년 이 여사는 비록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이 5.18 특별법에 근거해서 4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학생 시국 농성, 노동자 집회 연설 등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오염수 방류입니다.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실시 계획과 관련해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방류를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과 보상 대책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향후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오염수 해상 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꾸벅 인사인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택배 물량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생하는 택배 기사를 위해 간식 바구니를 제공한 시민과 감사를 표한 택배 기사의 사연이 올라와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는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마련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가 현관문 쪽을 향해서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서 씨는 작은 것에도 마음을 표현하고 가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당정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재검토하기로 했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대선이 끝난 뒤 시행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8가지 제도에 영향을 미치죠.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자 하고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까지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정부는 90%까지 이제 향후에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이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크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요구에 결국 정부도 응했습니다. 당정은 내년 세금을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연동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처럼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한 그 부담을 한 해에 이제 일반 국민들,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에게 그 부담을 다 안기는 게 옳으냐는 그건 또 조세 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는데요. 이번 공시가격 조정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은 유예합니다. 최근 이 후보가 내세운 세금 유예 정책들 무슨 이유인지 모두 딱 1년짜리 임시 방편들입니다. 그럼 1년 뒤엔 당연히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공교롭게도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시점 대선이 치러지는 3월이기도 합니다. 당장 야당에선 선거용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매표 동결이다 날을 세웠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으로 직진하겠다는 거냐 공세를 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이렇게 뭐 공시가액도 동결을 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캠프 내에서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불로소득에는 양보 없는 과세를 물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딱 2달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지금과 사뭇 달랐죠. 이낙연 대표께서 주택정책의 잘못을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대전환을 하겠다 반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만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폭발하는 거죠. 물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앞장서 물샐 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표적입니다. 슬라이드 형식으로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단기간에만 좀 예외를 좀 두자. 그러면 빨리 탈출하면 조세에서는 혜택이 그대로 갈지 몰라도 안 그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죠. 그게 정책 목표에 부합하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하자 이런 얘기인데 반면 정부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큰데요.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이 후보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금 안 되면 차기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후보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우클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직접 견제에 나섰는데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나를 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고문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죠. 페이스북에 글만 올릴 게 아니라 누구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지 직접 따져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겠죠.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 1대1 토론 제안하셨죠? 응답 없습니까? 여러 번 했는데 법정 토론회는 안 하겠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윤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가끔씩 저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그냥 같이 있는 데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네, 같이 서로 이렇게 보고. 네. 비록 윤 후보는 아니지만 이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도박 논란이 불거진 장남입니다. 저로서야 뭐 자식 가진 게 또 부모 죄라고 하니까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예. 네.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네. 그 다음날 안타깝고. 네.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에 앞서 아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었죠.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 기획한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별걸 다 하는가 봐요. 지원해가지고. 최근 아들과 대화가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 아들들 포함해서 이제 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을 국민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가족, 본인, 또 측근들, 어쨌든 권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무한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 후보의 가족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이 후보의 둘째 아들에게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었는데요.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후보의 아들이 나온 한영외고 서울에 위치한 특목고죠. 서울 소재의 중학교를 졸업해야 응시가 가능한데 성남에서 중학교를 나온 이 후보의 아들이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강 변호사의 이 주장 한마디로 헛방이었습니다. 민당이 반박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후보의 아들이 입학할 당시 2009년도 한영외고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지역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한 응시 지역 제한은 2010년도에 생긴 제도입니다. 민당은 구글에 30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자료다 나를 세웠는데요. 강 변호사 반박글이 나오자 빛의 속도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아들 그리고 배우자,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대선 전국. 여론 추이는 어떨까요? 어제 나온 JTBC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7.9%, 윤석열 후보가 33.5%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모습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살펴볼까요? 이 후보는 전주보다 7.1%포인트가 오른 반면 윤 후보는 3.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이뤄진 겁니다. 발빠른 사과와 떠밀린 사과. 일단 위기 대응에서 이 후보가 판정승을 거둔 건데요. 아직 결과를 속단하긴 일입니다. 아들과 배우자 문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응답이 각각 67.1%와 72.1%로 비등했습니다. 이번 대선 각종 의혹 제기에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가 돼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문득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말이 떠오릅니다. 과연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늘 행보를 종합해 보면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죠.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회담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샌델 교수에 져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열독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는 정의와 공정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샌델 교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입시 경쟁과 능력주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대담 장면 직접 보시죠. 저성장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이 이제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원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의욕을 잃고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더라.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분노하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시험 본 최종 결과만으로 결과를 내야지 왜 소수나 약자들을 배려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듣고 싶다,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내걸었던 정책이죠. 노동자 권리 보장, 누진적 세제 도입 등을 예로 들면서 기업가들의 능력주의와 맞선 사례로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굉장히 인상 깊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치인이 고민하는 사안이고 좋은 대안과 해결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담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비판을 내놨다고요. 네, 윤희숙 전 의원은 샌들 교수는 세상이 불공정해지는 이유로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적했다. 자신의 성공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오만 때문에 구조적 불공정, 시작점의 불평등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런 오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가족까지 비천하다고 끌어내리면서 자신을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를 가지고 성공한 인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내일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저희가 정치부회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김부겸, 정부 신뢰 떨어져, 이재명, 안 되면 대선 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을 놓고 당내외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노선과는 차이가 큰 인물을 영입했다는 점 때문이죠. 이대남 표심이 오동칠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당 밖에 있는 분이 꼭 만나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몇 번 만나뵀는데 같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교집합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신지혜 씨도 과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다른 게 있을 뿐인데. 네, 진영과 노선 그리고 이념과 색깔 모두 정치 기사에 자주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인물이나 단체의 정치 성향을 설명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인데요. 통상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보수 우파로 통하죠. 기본적으로 평등보다 자유에 무게를 두고 사회 주류 세력을 대변하는 편인데요. 물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흔히 말하는 좌클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핸들을 너무 급하게 왼쪽으로 돌린 걸까요? 아니면 이분의 과격한 우회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치란 우리 시대의 소수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출마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출마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어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인데요. 네, 신 부위원장의 영입 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과는 교집합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발 좀 남성, 20대 남성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싸움 붙이지 말고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오히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신 부위원장 젠더 이슈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여러 차례 부딪혔었죠. 특히 이준석 대표와 큰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신 부위원장이 어제까지 몸담았던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가 국민의힘 또는 이 대표를 규탄한 게 올 한 해만 8차례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 대표를 이렇게 비유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주의 이후에 그런 정치인들의 부상이 약자를 공격하면서 있는 그 대중 정치인들의 부상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히틀러도 그랬고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 신 부위원장의 합류에 이 대표 역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신지를 영입했는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때문에 다소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나온 대답이었죠. 마음을 추스른 이후에도 환영 인사보다는 경고성 발언을 해놨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인지 모르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지 위원장이 본인이 지금까지 하던 주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비슷한 궤를 유지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대표의 경고에 신 부위원장은 몸을 낮췄습니다.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내부에 있는 당내의 불안과 당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 부위원장의 비단 주머니는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이준석 대표하고 밥 한 끼 하셨어요?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밥을 제가 대접드리려고 해요. 사실 과거에도 이 두 사람이 밥 한 끼 같이 한 적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하태경 같이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성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붙여다가 이 대표와의 관계는 식사로 풀더라도요. 사실 신 부위원장 과거 윤석열 후보를 조폭에 빗대며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조폭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전에. 사과드렸어요. 제가 너무 이제 영상만 보고 저도 이렇게 얼굴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윤 후보님을 직접 뵈니까 제가 우려하거나 고민했었던 조폭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선 완전히 저는 탈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굉장히 경청하고 저보다 정치 후배로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신 부위원장의 최근 정치 활동도 국민의힘 합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제3지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에 몸담았었죠. 대선전환 추진위원회의 대변인을 맡았었는데요. 지금 있는 3지대의 후보자들 중에 강력한 후보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전 그건 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달 초 한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죠. 그럼 이렇게 제3지대를 응원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제3지대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저에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선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3지대가 미풍에 그칠 우려 때문이란 건데요. 여성 안전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윤석열 후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 부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손잡은 연유를 밝혔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겠죠. 진보 진영의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요. 신 부위원장을 향해 변절자란 비판을 내놨습니다.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를 표방했던 신지혜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신 부위원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처럼 입당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만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겠죠. 자리를 약속받고 영입에 응한 것도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아도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국힘에 입당하지 않는 분들이 모이는 곳. 저는 지금 자리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절박해요. 제가 자리 욕심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에 오지 않았겠죠. 이런 잡음을 예상하고도 국민의힘이 신 부위원장과 손잡은 이유, 이대녀 표심 때문인데요. 이대녀의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젊은 여성들로 보면 아직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제일 많은 지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역할하실 공간이 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대남의 집단 이탈 조짐 때문입니다. 당장 당원 게시판에는 이렇게 기괴한 조합이다. 그리고 신지혜는 아니지 선 넘었네. 이런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미 탈당 인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자 진화 전담반이 출동했습니다. 한 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몽땅 빠져나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당이 보여주는 외연 확장 그리고 어떤 생각의 방식이나 생각의 내용이 좀 다른 분도 포괄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대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자, 오늘은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영입에 따른 당내외 후폭풍을 살펴봤는데요. 초록색 코트에 빨간색 목도리 조합이 과연 어떤 화음을 이뤄낼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신지혜 영입 후폭풍에 국민의힘 몸살. 네, 자 신지혜 부위원장이 합류한 이후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런 표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난 9월에 서울시당에 영입된 이경민 부대변인인데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신지혜 부위원장을 향해서 일종의 생계형 페미니스트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페미진영 대표 인사라는 사람들도 자리만 좋은 데 준다면 언제든지 국민의힘 쪽으로 투항할 준비가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한 뒤에 페미진영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정식 기득권 양대 정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페미진영의 단일 대우를 보수 정당이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누가 좀 영향력 행사하는 수준으로 소위 뜨면 국민의힘이 영입하고 사실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 그러면 페미로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이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가고 싶은 신지혜 같은 기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질 거고 그 경우 페미 진영의 단일 대우는 급속히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처럼 페미 소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2030 남성분들 너무 신지혜 영입에 화내지 마시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지혜 부위원장 입장은 뭐예요? 네, 그 신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계속 쓰임을 당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돕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쓰임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쓰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후보님이 당선되는 것,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담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을 함께 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일조를 할 생각이고 또 정의당 측에서는 신 부위원장을 향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전날 사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먼 당으로 입당을 하면 이거는 양당 정치, 국민의힘에 의해서 페미니즘이 패배한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했었죠. 이런 비판에 대해선 페미니즘은 어떤 특정 진영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 영입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군요.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대녀 잡으려다 이대남 놓칠라 신지혜 영입 후폭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검사 키트가 이달 말 전국 보건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2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 개발에 만든 제품으로 앞으로는 검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전국 14곳에서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억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행정당국은 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쌀전 라이브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속보 좀 더 챙겨요. 네. 계속해서 속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